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강의를 진행할 이지연이라 합니다. 오늘은 포스트그레스QL 아키텍처 2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는지 잠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프로세스, 그리고 메모리,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먼저 프로세스부터 살펴보면 포스트그레스QL은 멀티 프로세스 기반이고요. 총 3개의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는데 가장 먼저 차상위 프로세스인 데몬 프로세스, 그리고 각 클라이언트의 쿼리문을 처리하는 백엔드 프로세스, 그리고 왈 파일을 디스크로 라이트하거나 체크포인트 등의 작업을 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포스트그레스QL에는 여러 세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쉐어드 메모리 영역이 있었다 했고, 그리고 각 세션마다 사용할 수 있는 로컬 메모리 영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요. 포스트그레스QL은 하나의 단일 클러스터로 관리가 되고, 클러스터 밑에는 롤, 테이블 스페이스,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밑에는 스키마로 관리가 되고, 스키마가 그 하위에 요소들을 다 관리를 하는데, 스키마 밑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 하면 테이블, 인덱스, 프로시저, 펑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하나 여담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베이스 밑에 있는 스키마는 여러 개 생성이 될 수 있지만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가 1대1로 구성해서 생성하는 걸 권장드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목차 살펴보면서 이번 강의는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스트그레스QL의 물리적 구조, 그리고 포스트그레스QL을 기동할 때 사용되는 환경 설정 파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1챕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그레스QL의 물리적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크게 물리적 구조의 데이터 영역, 그리고 로그 영역, 그리고 환경 설정 파일이 원래 있긴 한데 이거는 2장이랑 3장에서 배울 예정입니다. 포스트그레스QL은 initdbg 생성되는 단일 클러스터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요. 포스트그레스QL이 기동될 때 과거에는 포스터 마스터라는 데몬 프로세스로 기동이 됐지만 15분 전부터는 포스트그레스라는 이름으로 데몬 프로세스가 기동이 되고요. 여기는 저희가 우분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분투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의로 제가 여기 이렇게 그림을 넣어놨는데 환경 파일의 경우에는 우분투의 경우에는 etc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데이터 영역부터 살펴보면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베이스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 스페이스 정보를 저장하는 pgtbl spc, 그리고 클러스터 내에서 공유해서 사용되는 글로벌 영역이 있습니다. 로그 영역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 기록되는 로그 디렉토리, 그리고 트랜잭션 내용들이 기록되는 pgwar 디렉토리가 있는데 pgwa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강에서 좀 자세히 다룰 예정이라 이번 강에서는 강의를 생략한다는 점을 좀 양해를 드리고요. 좀 pgwar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5강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에서 진행할 포스트그레스QL 컴프 파일이랑 접속 인증 관련 파일인 pghba 컴프 파일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영역의 베이스 디렉토리부터 살펴볼 건데요. 베이스 디렉토리는 실제 데이터베이스 내에 테이블, 인덱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저장되는 파일들이 공간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한번 lsl-l 커맨드를 사용하면은 저희가 생성했던 이름이 아닌 그 OID 숫자로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OID로 생성이 된 거고요. OID는 이제 아래에도 적혀 있듯이 포스트그레스QL 내에서 객체들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별자입니다. OID는 이제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고유하게 부여되는 거라서 여러분의 컴퓨터와 제 컴퓨터에서 OID가 다를 수 있고요. 포스트그레스QL에서 제공하는 OID2name이라는 익스텐션인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디렉토리 상에서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명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모바일 쿠폰 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키면서 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지 데이터로 가서 베이스로 이동을 하고요. ls-l을 하면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스텐션을 이용해서도 이게 어떤 거랑 매칭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HR이랑 NKT 그리고 PG 벤치 테스트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OID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들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 시간 강의를 듣지 못해서 실습을 진행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지난 시간 강의랑 한번 실습하면서 이번 시간 강의 실습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영역 중에 PGTBLC-PC부터 살펴볼 건데요. PGTBLC-PC는 제가 좀 발음하기 어려워서 PG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파일 이름도 있는데 그건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PG 테이블 스페이스는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의 링크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이고요. 테이블 스페이스를 별도의 디렉토리로 생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PG 베이스 밑에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운영상에 디스크 IO가 중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디스크 IO를 분산하기 위해서 테이블 스페이스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PG 테이블 스페이스 밑에 링크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번 시간에 커스텀 TBS랑 세일즈 TBS를 생성할 예정인데 그때 ls-l 커맨드를 사용하면 앞에 l이 붙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파일이 아니라 링크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점만 알고 좀 이따 실습을 하면서 l이 생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영역에서 글로벌 디렉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디렉토리는 클러스터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전역적으로 공유해서 사용이 되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클러스터 전역적인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PG 컨트롤이란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을 저장하는 PG 인터널 이닛이 있습니다. 시스템 카탈로그가 무엇이냐 이러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실습을 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저장하는 PG 데이터베이스, 여기 뭐 PGDB 롤과 관련된 정보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글로벌 디렉토리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말해서 PG가 기동이 될 때 여기 파일들을 전부 참조해서 기동이 됩니다. 실제 PG 컨트롤과 관련해서 PG 컨트롤 데이터라는 커맨드가 있는데요. 이 PG 컨트롤 파일은 바이너리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VI 편집기나 스트링즈 커맨드 같은 걸 이용해서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PG 컨트롤 데이터 명령을 이용해서 어떤 정보가 적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볼 예정인데 이번에는 다 같이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 혹시 컴퓨터가 조금 느려서 컴퓨터가 VM이 안 켜진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직접 안 하셔도 되고요. 켜져 있으신 분들은 한번 포스트그레스QL 여기 유저로 접속을 하셔서 PC 컨트롤 데이터를 하시면 됩니다. 위치는 상관이 없고요. 그냥 입력만 하면 아마 다 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분만 기다리고 강의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치신 분들 있으면 실습 진행했다고 채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PG 컨트롤 데이터를 이용하면 지금 다들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럴 수 있는데 저희 강의를 끝까지 다 듣고 나면 체크 포인트가 무엇이구나. 그리고 뭐 왈 파일이 무엇이구나. 뭐 이 트랜잭션이 무엇이구나 이런 걸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내용이 있구나만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뭐 PG 컨트롤 현재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클러스터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체크 포인트 관련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로그 시퀀스 넘버에 관련된 정보도 있고, 왈 파일 관련된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말해서 PG가 기동이 될 때는 이제 PG 컨트롤 파일을 읽고 기동이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글로벌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실습이 있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하셔도 실습을 통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스 디렉토리부터 실습을 진행할 건데요. 아까 말했듯이 베이스 밑에 가서 리스트 커맨드를 이용했을 때는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 PSQL로 들어가서도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실습을 할 겁니다. 저희가 1강에서 PG 데이터라는 환경 변수를 설정해서 바로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이 환경 변수가 설정이 안 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채팅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이걸 복사하셔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ls-l을 하고 OID2 네임을 해서 이게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다시 PSQL로 들어가서 PG 데이터베이스라는 시스템 카탈로그를 이용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으로 남겨드릴 거고요. 한번 저희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베이스 디렉토리 밑에 있기 때문에 ls-l을 하면 이렇게 뜨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OID2 네임을 그냥 쳤을 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와 OID가 무엇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PSQL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할 건데요. 유저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포스트그레스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OID로 확인을 할 건지는 여러분이 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저는 HR로 할 거기 때문에 HR OID인 24673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select 데이터 name 잠시만요. OID가 오타가 있네요. 잠시만요. 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OID가 일치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HR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HR 밑에 또 테이블들이 있을 겁니다. 그 테이블의 파일 노드를 한번 확인할 건데요. 파일 노드가 무엇이느냐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OID로, 그리고 테이블이나 인덱스 같은 파일로 관리되는 거는 파일 노드로 관리가 됩니다. 파일 노드가 무엇이느냐 이럴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파일로 관리되지 않고 디렉토리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OID로 식별을 할 수 있어서 괜찮은데 테이블이나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MP 테이블의 데이터는 한 파일, 그리고 DEPT 테이블의 데이터는 한 파일에 관리된다는 의미입니다. 포스트그레스QL에서 백큐 퓨리라는 작업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백큐은 저희 8강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냥 백큐 퓨리라는 작업은 어떤 거냐면 테이블 전체를 새 파일에 다시 재작성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작성을 하면 만약 OID로 파일 이름이 정해졌을 때 중복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파일 노드를 할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노드는 위의 상황처럼 파일 자체가 재작성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 파일명이 바뀔 수 있지만 PG 내에서는 고유 OID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이므로 저희는 파일 노드를 확인을 하면 되고요. 일단 저희가 지난 시간에 HR 유저로 들어가서 테이블 두 개를 생성을 했었는데요. 그게 생성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와주시면 되고요.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R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dt 명령어를 이용하면 저는 dept 테이블과 emp 테이블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시스템 카탈로그를 언급드렸는데 이번에는 pg 클래스라는 시스템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시스템 카탈로그란 이제 테이블과 인덱스에 대한 정보,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내부 테이블을 말해서 PG에는 다양한 시스템 카탈로그가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OID와 렐 파일 노드 이런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통계 정보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다음 4강 PG 접속과 그리고 SQL문 처리 과정에서 좀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DPT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 DPT 테이블에 일치하는 파일 노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R 유저로 접속하신 분들은 이 커맨드를 복사를 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24676이라고 떴고요. 한번 직접 그 디렉토리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24673이 그 HR 데이터베이스였으므로 24673으로 먼저 이동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를 수 있다는 점, 제 강의로 진행하면 24673이니까 여러분들 HROID에 맞게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ls-l 하면 너무 많으니까 저는 그랩을 이용해서 24676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4676이 존재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HR 디렉토리의 파일 노드로 관리된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일 노드 일치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지금은 OID랑 파일 노드가 같지만 만약 백큐um 작업을 하고 나서는 파일 노드랑 OID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8강에서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아, 이렇구나 이렇게 인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OID2 네임을 이용해서 글로벌 디렉토리와 관련해서 실습을 할 건데요. OID2 네임은 이제 포스트그레스QL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유틸리티 익스텐션이고요. 우분투에서는 깔려져 있는 걸로 제가 그냥 설치를 하지 않아도 깔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CentOS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apt-get 인스톨로 해서 설치를 받으시면 되고요. 위치 커맨드랑 맨 커맨드를 이용할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위치 커맨드는 해당 커맨드가 지금 내 OS에 깔려 있는지에 대한 체크고요. 맨은 매뉴얼의 줄임말로 해당 커맨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름, 옵션, 그리고 사용 방법 등 다양한 설명서가 적혀 있는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치 커맨드로 저희 OID2 네임이 깔려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 맨 커맨드로 여기 디스크립션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치 커맨드로 OID2 네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위치가 뜨면 디렉토리 위치가 뜨면 깔려 있는 거고요. 만약 안 깔려 있으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걸 복사하셔서 설치하시고 다시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깔려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맨 커맨드를 이용할 건데요. 맨 커맨드를 하면 이렇게 되게 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옵션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임, 시놉시스 이렇게 있고요. 그 설명을 간단하게 읽어보면 OIT2 네임은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 관리자가 뭐 파일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유틸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뭐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 이렇게 있구나 하고 인지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Q를 누르면 피트가 되고요. 그래서 바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OID2 네임을 이용해서 글로벌 디렉토리 실습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어떤 실습을 할 거냐면, 목적부터 말씀드리면, 글로벌 디렉토리로 가셔서 ls-l을 하면 되게 다양한 파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숫자들로 뜹니다. 이 숫자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PSQL로 직접 접속을 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게 무엇인지 찾아볼 수도 있지만, OID2 네임으로도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실습을 진행할 거고요. 여기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 테이블이나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파일 노드지만, 글로벌과 같은 내용에는, 잠시만요. 적당하시. 이거는 제가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면 지금 해드릴게요. OID는 이제 포스트그레스QL에서 관리하기 편하게 식별자가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들 분류한 고유의 식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별자고요. 글로벌 제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글로벌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은 OID로 관리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글로벌 디렉토리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는 다 보유한 파일과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백큐 작업을 하거나 클러스터 작업을 하더라도 파일 자체가 재작성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은 OID로 작성이 되고요. 파일 노드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지금 당장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가서 다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이게 이런 소리였구나, 얘가 이런 소리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간더라도 그냥, OID와 파일 노드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파일 노드는 실제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테이블과 인덱스 내용들이 파일 노드로, 그리고 글로벌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과 실제 데이터베이스는 OID로 관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OID2 네임을 적기 위해 여기 보시면 ls-l을 할 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소유자에 관한 정보, 날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파일 크기가 언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저희는 여기 있는 내용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하나를 필드라고 부르는데요. 저희는 확인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있는 필드를 출력할 겁니다. 그때 도와주는 커맨드가 바로 오크 커맨드입니다. 오크 커맨드란 어, 해당 필드 아홉 번째 필드를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는 커맨드고요. 필드뿐만 아니라 뭐 데이터를 필터링할 때나 텍스트를 변환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디렉토리를 이동을 해서 오크 커맨드까지 이용을 해서 아홉 번째 필드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모바일 엑스폼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환경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뭐 괜찮으신 분들은 나는 여기서 더 그냥 이렇게 나가서 할 거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PG 데이터를 이용해서 PG 데이터 환경 변수를 이동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글로벌 디렉토리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ls-l 커맨드를 이용하면 되게 다양한 파일들이 나옵니다. 이때 fsm이랑 vm 이게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백큐 다룰 때 저희가 8강 백큐 다룰 때 이 설명도 나올 예정이니까 그냥 얘 파일 용량과 관련된 공간이다 이런 것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G 컨트롤은 저희가 앞에서 PG 컨트롤 데이터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어떤 파일인지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파일 노드 맵과 인터널 이닛도 제가 말로써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간 저희의 목적은 1213 그리고 1224, 1232 이런 게 무슨 내용인지 파일명을 디렉토리 상에서 확인하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먼저 오크 커맨드를 이용해서 아홉 번째 필드에 있는 내용들만 출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볼 예정이고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다시 엔터를 치면 저희는 이제 아홉 번째 필드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지나가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 봤듯이 PG 컨트롤, PG 인터널 이닛 이런 숫자가 아닌 영문으로 된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파일들을 먼저 필터링 하고 싶은데요. 정규 표현식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리눅스에서는 egrep이라는 커맨드를 이용하면 정규 표현식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캐럿을 쓰면은 이제 맨 처음 자리가
뭐가 들어올지 맨 처음 자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0부터 9까지라고 대괄호가 쳐져 있는데 맨 처음에 있는 것 파일명이 0부터 9까지 들어가는, 즉 숫자로 이루어진 파일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숫자로만 나온 거를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FSM이랑 VM도 계속 같이 나오는데요. 얘네는 지금 저희가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FSM이랑 VM이 들어간 경우에는 제외하고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V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제외하는 그 커맨드고요. 옵션이고요. 이걸 한번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FSM이랑 VM은 없이 다 숫자들만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포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포문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쉘 스크립트의 반복문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요. i를 인자로 받아 1부터 n까지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 진짜 말 그대로 반복을 하는 건데 어떻게 반복을 하냐면 이 do와 done 사이에 있는 커맨드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일 때 i가 1일 때 커맨드 하나 반복하고 i가 1일 때 커맨드 하나 반복하고 그리고 계속 늘어나서 n-1일 때 커맨드 하나를 반복하고 n일 때 커맨드를 반복하고 이제 n 뒤에는 숫자가 없으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OID2 네임을 안에 넣어서 이 i를 인자로 받아서 얘가 맨 처음 1일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2일 때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끝까지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grep -v 인덱스를 넣어놨는데 이거는 무엇인지 지금 한번 grep 없이 먼저 이 커맨드만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채팅으로 남겨드릴게요.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인덱스가 나옵니다. 인덱스는 사실 어쨌든 공통된 내용이니까 저희는 인덱스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PG SH 디펜드 이게 디펜더에 대한 인덱스니까 이거는 저희가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어서 인덱스를 제외하는 커맨드를 제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제외하고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깔끔하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토스트가 무엇이냐? 토스트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럴 수가 있는데요. 토스트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파일로 그냥 이런 파일들이 있구나라고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뭐 의미를 갖고 있는 애들은 아니고요. 그냥 있구나 이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도 이렇게 나온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직접 들어가서 PG 클래스라는 시스템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얘가 무슨 이름을 갖고 있는지 아까 그거랑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PG 글로벌에 있는 디렉토리는 보유한 파일이기 때문에 OID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OID를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얘네는 변하지가 않아서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풋을 하셔도 됩니다. 하나하나 다 안 넣어도 되나요? 안 넣어도 됩니다. 이거 이렇게 못풋하면 저도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잠시만요. 이게 뭔가, 이게 파일이 이거여갖고, 오류가 났나 보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됐구나. 이러면은 제가 오류가 안 나게 복사를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PDF다 보니까 오류가 나는 것 같네요. 어, 잠시만요. 제가 PPT 파일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파일로 복사하시면 여러분들은 잘 될 것 같거든요. 알이 빠져 있네요. 참.
제가 PSQ로 안 들어갔었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PSQL로 들어가서 복사를 하시면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오류 없이 다들 출력이 될 겁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저만 할 실습인데요. 이게 PC가 깨질 수가 있어서 그러면 다음 실습에 오류가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강의용 교재에는 넣어놨지만 저희 배포용 교재에는 넣어놓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보는 걸 저희는 권장드리고요. 만약 하겠다 하셔도 저처럼 이렇게 CP 커맨드를 이용해서 백업본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디렉토리가 진짜 실제로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기동될 때 참조가 되는 것이 맞는지 이거에 대한 실습이고요. 먼저 제가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서 PG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강에서 엘리아스를 이용해서 PG 스타트, PG 스테이터스를 만들었는데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해야 되더라고요. 센토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엘리아스를 만들어 놨고요. 만약 엘리아스가 설정이 안 되신 분들은 일강 교재나 아니면 강의를 듣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G를 멈추고요. 저희는 이번에 PG 데이터로 이동을 하여서 해당 파일을 복사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만드는 게 좀 괜찮겠죠? 그래서 R 옵션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4년 5월 25일이니까 복사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용량이 커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빨리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따라하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때 저희가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두 개를 이용할 건데요. VM 두 개를 이용할 건데요. 이때 두 번째 복제한 VM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한번 ls-l 커맨드를 이용해서 네, 저희가 어제도 만들어 놓은 백업본 하나가 더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백업본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PG 글로벌로 가서 실제 데이터 파일을 하나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앤다기보단 이름을 바꾸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제가 하나 눈여겨본 친구가 있는데 PG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애입니다. 테이블 스페이스에 관해서는 저희가 6강에서 관련 되게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브로 1213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저희는 move 커맨드를 이용해서 이름을 1213 오리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커맨드를 발행해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걸 확인을 했고요. 이번엔 PG를 한번 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엘리어스를 해서 PG를 기동하면 되고요. 저희는 1강에서 설정을 했듯이 저는 바로 PG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사님이 PG는 글로벌로 참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는데 기동이 제대로 되는 게 맞나요? 이럴 수 있는데 이번엔 들어가서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출력하는 커맨드를 발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L 하면 데이터베이스들이 출력이 되는데 이때 에러가 납니다. 글로벌 1213이 파일이 없다고 뜨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에러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로그는 메인 밑에 로그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래서 수요일도 한번 이동을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방금 봤던 1213을 출력할 수 없다. 그리고 아래 어떤 쿼리문이 있는데 우선 왜 1213, 왜 우선 왜 데이터베이스는 기동이 됐는데 L은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기동할 때는 일부 중요한 파일들만 읽어서 기동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출력을 할 때나 테이블에 대한 출력을 할 때 그 이후에 1213과 같은 이런 메타데이터가 아닌 파일들을 메타데이터는 맞는데 한 번만 정리할게요. 다시 해드릴게요. 어, 중요한 피지 컨트롤과 같은 파일들을 읽고 기동이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1213은 실제로 출력을 할 때, 쿼리문을 날릴 때 확인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존재하는지 확인했을 때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난 겁니다. 지금 저도 말이 살짝 꼬여갖고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글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L이라는 커맨드를 이용했었는데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이런 커맨드가 발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로 홈 디렉토리를 이동을 해서 홈 디렉토리 이동하기 전에 113을 한번 다시 원래 이름으로 바꾸고 제대로 기동이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3 오리진을 1213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를 했는데 원래 PG를 멈추고 하셔야 됩니다. 테이블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동은 될 것 같은데 출력도 아마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제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강의용 교재에는 있는데 없으신 경우에는 없어서 이 부분은 좀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배포 교재도 뺐고요.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를 만드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테이블 스페이스와 파티션 테이블 강의할 때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만들고 얘가 링크가 생성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와서 저희가 이전 시간에 세일즈 데이터베이스랑 커스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었는데요. 세일즈는 만들지 않았고 커스터머랑 마케팅이랑 HR을 만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안에 커스텀 테이블을 만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일즈 데이터베이스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세일즈 테이블 스페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커스텀 테이블 스페이스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한은 700으로 줄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와 그룹은 포스트그레스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한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딱히 소유자를 저는 뭐 익짓하고 그 원래 계정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굳이 안 하고 포스트그레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kdir 커맨드를 이용해서 sales tbs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 수가 없다고 뜨네요. 그러면은 루트로 만들어야 돼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루트로 이동을 해서 저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커스터머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한을 줘야 되는데요. 권한은 개인한테만 7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커스터머도 마찬가지로 권한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도 바꿔야 되는데요.
CH5은이라는 걸로 포스트그레스, 그룹도 포스트그레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커스터머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BS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루트 홈 디렉토리에다 만들어버렸네요. 여기 보시면 루트 밑입니다. 아마 포스트그레스에서 못 만드셔갖고 수로 스위칭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계정을 스위칭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여기까지 됐는지만 한번 기다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완전 루트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루트 홈 디렉토리고 진짜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만들 때도 절대 경로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2분 정도 기다리고 되신 분들 계시면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 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14분까지 기다리고 더 진행되신 분들 있으면 추가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신 분들 계실까요? 없어도 일단 한 1분만 더 기다리고 해보도록 할 건데요. 만약 되신 분들 있다면 채팅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럼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이 돼서 이제 강의를 다시 재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별도의 테이블 스페이스를 생성했으니까 나중에 실제로 크리에이트 문을 이용해서 테이블 스페이스를 생성하면 진짜 링크 정보가 생성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MKT랑 그리고 HR을 만들었는데 지금 세일즈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더 만들 거고요. 우선적으로 테이블 스페이스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SQL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로 포스트그레스로 유저를 바꾸고 PSQL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문장을 할 때 이제
커스텀 TBS는 저희가 이 파일명으로, 이 디렉토리명으로 지정했으니까 실제 경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reate table space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나갔다가 이번에는 유저가 MKT 경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KT까지 접속을 했고요. 치기 귀찮다 하시면 여기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스페이스가 생성하기 전에 실제 테이블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이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저희는 이미 기존에 생성되었던 테이블이기 때문에 얼터로 이용해서 테이블 스페이스를 지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이 지정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실제 제대로 생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루트로 이동을 하셔서 저희는 커스텀 TBS로 이동하면 되고요. ls-l을 할 때 어떤 새로운 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직 세일즈 TBS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한번 이동했을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0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패스워드는 저희가 아마 여러분들 2강을 들으셨으면 MKT라고 지었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명이랑 그대로, 유저명이랑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했었고요. 아마 별도로 하셨으면은 그 별도로 설정한 걸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는, 비밀번호를 그냥 다시 초기화하는 방법이라서 아마 MKT로 그대로 강의를 따라 하셨으면 MKT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커스텀 TBS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G까지 있고 다시 ls-l 하면 어떤 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다시 PSQL로 들어가서 세일즈 TBS도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데이터베이스부터 만들어야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테이블 스페이스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쳐넣기 하시면 되시고요. 테이블 스페이스도 생성이 되었고요. 이번에 세일즈로 접속을 하여서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 스페이스도 같이 명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도 만들어진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다시 빠져나가서 세일즈 디렉토리로 이동을 했을 때 아까는 위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잠시만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번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는 0이었는데 이제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동하면 또 OID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 한번 저희가 해봤고요. 실제로 그 PGTBS로 이동을 해서 링크 정보가 생성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 변수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쳐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l 하면 이렇게 L이 생성이 된 걸 보일 수 있고요. 24713은 이렇게 커스텀 TBS를 가리키고 있고 24728은 세일즈 TBS를 가리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렉토리로 이동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그 전에 OID2 네임으로 얘 그 파일 노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4720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PSQL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일즈부터 진행을 할 건데 세일즈 TBS의 파일 노드 그리고 오브젝트 OID 그리고 이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접속을 안 해서 그렇군요. 세일즈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똑같은 쿼리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네임은 세일즈고 타입은 뭐 테이블이고 파일 넘버는 24720이고 테이블 스페이스의 로케이션은 세일즈 TBS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커스텀 테이블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서 NKT로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마찬가지로 쿼리를 날리면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테이블 스페이스의 이름을 커스터머로 했기 때문에 커스터머로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개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ID를 한번 다시 이용해 볼 건데 저희는 OID는 이제 아마 하면 이렇게 하나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도 왜 하나만 뜨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토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파일이므로 별 의미가 크게 있는 파일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뜬 걸 확인할 수 있고요. PGTBS SPC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챕터의 마지막 부분인 로그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디렉토리는 실제 PG가 기동이 되면서 일어났던 이벤트들에 대한 내용이 저장이 되는 공간이고요. 아니면은 에러 메시지, 예를 들어서 에러 메시지 아니면 글로벌 디렉토리 실행했을 때도 저희가 로그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 쿼리문이 잘못됐을 때 아니면 연결 정보 이런 오류나 이벤트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로그 영역은 바로 실습으로 들어갈 건데, 1강에서 제가 설정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트그레스QL 컴프 파일을 잠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분투에서는 원래 날짜 형식으로 로그 파일이 지정이 되는데, 저희는 확인하기 편하기 위해서 요일별로 설정을 했고요. 만약 안 돼 있으신 분들은 포스트그레스QL 컴프 파일로 이동을 하셔서 이 부분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1강 강의를 한번 다시 들어보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설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서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CD로 이동해서 로그로 이동을 할 거고요. 현재 날짜도 확인한 다음에 지금 쿼리가 어떤 로그가 기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환경 변수를 이용해서 로그로 이동을 할 거고요. ls-l 하면 아까도 확인했지만 요일별로 기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cat 명령을 이용해서 어떤 로그가 남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체크포인트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IP 어드레스를 뭐로 받고 있고 포트도 뭐로 받고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꺼졌고 다시 시작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다른 에러 메시지를 하나 내볼 건데요. 저희가 이전 시간에 생성한 유저가 슈퍼 유저로 있는 포스트그레스를 제외하고 MKT와 HR에 대한 유저는 생성했습니다. 근데 유저 테스트라는 유저는 생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저 테스트라는 없는 유저로 로그인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오류가 일어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유저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PSQL로 들어가셔서 DU를 누르면 어떤 유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다른 유저를 생성하신 분들 더 있을 수 있고요. 저희는 1강 기준으로는 이렇게 3개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저 테스트라는 걸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만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번에 다시 cat 명령을 이용해서 로그에 어떤 로그가 남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류가 뜨는데요. 저희가 현재 시간이
25분이기 때문에 25분 로그만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패스워드가 맞지 않다는 말도 있고요. 유저 테스트라는 롤이 없다는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유저 테스트로 인해 에러 메시지가 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